우리가 반도체를 투자할 때 절대 모르면 안 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요 핵심 공정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8대 공정인데요. 자, 이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한 핵심 요약 포인트 정리와 그리고 각 공정에 따른 핵심 대장주는 또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한 방에 딱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부 되세요. 네, 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부자TV의 이수빈 대표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제가 부자TV 유튜브 채널에서 반도체에 대한 강의를 이제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뭘 해드렸느냐? DDR5 관련해서 대장주 탑5 종목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EUV 관련해서 또 대장주, 찐 대장주 탑3를 또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제 반도체 1부, 2부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요 강의 무엇이느냐? 바로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한 강의도 곧 해드리겠다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고자 오늘은 이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또 사실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고 너무나 사실 어려운 내용인데 최대한 쉽고 재밌게 핵심 내용만 콕콕콕콕 쪽집게 강사 마냥 그냥 콕콕콕콕 집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졸지 마시고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쭉 한번 저와 함께 달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8대 공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포인트와 그리고 그 8대 공정 중에서도 또 어떤 공정이 특히나 또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공정에서 우리가 또 핵심 기업은 또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그냥 오늘 싹 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화면 전환해서 본격적인 강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 무엇이라고요? 맞습니다. 반도체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절대 모르면 안 되는 반도체 8대 공정입니다. 자, 이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해서 알 때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알아야 하는 개념이 있죠. 제가 앞서 요런 그림을 한 차례 그려드렸었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 갈래길로 나뉜다. 첫 번째 메모리가 있고요. 두 번째 메모리가 아니다라 그래가지고 비메모리가 있다라 그랬어요. 자, 기술적인 혁신이 D램에서는 DDR5에 대한 혁신이 나오고 있고 낸드에서는 3D 낸드에 대한 혁신이 나오고 있고 비메모리에 대해서는 EUV에 대한 혁신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반도체 8대 공정을 알고 자, 요거를 먼저 이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각 DDR5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공정은 어느 공정이고 그 다음에 3D 낸드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공정은 또 어느 공정이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8대 공정입니다. 8대 공정. 8대 공정이란 뭐냐? 반도체 칩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순서예요. 순서. 사실 더 많은 순서가 있어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오면 요런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크게 봤을 때 8개로만 구분을 지어 볼게요. 자, 이 8개의 공정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투자함에 있어서 모르면 안 돼요. 아니, 내가 주식을 하는 건지 내가 뭐 반도체 기업에 들어갈 것도 아닌데 이거를 왜 알아야 돼요? 라고 질문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탑다운 방식, 즉 시장을 알고 산업을 이해하며 핵심 기업을 잡고자 한다면 많고 많은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내가 좀 더 좋은 기업, 좀 더 핵심 기업, 좀 더 대장주가 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 여러분들 단순히 차트만 보고 매매하실 거면 이런 것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 없는데 나는 그래도 좀 더 남들 3%, 5% 먹을 때 나는 50%, 100%, 500%, 1000% 먹고 싶다 하시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산업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고 이 중에 좀 더 중요한 부분이 무언지 그에 속해 있는 기업은 무언지를 알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함께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구조 이해입니다. 반도체 8대 공정인데요. 처음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웨이퍼 공정이에요. 웨이퍼 공정을 일단 자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거 예전에 강의를 했었는데
예전에 있던 업체에서 이 영상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제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웨이퍼 공정. 웨이퍼란 뭐냐? 둥근 원판을 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둥근 원판을 제작한다. 자, 일단은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봐야지 좀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웨이퍼란 이런 거를 의미를 해요. 이렇게 둥근 원판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웨이퍼라는 놈인데 웨이퍼 안에 이렇게 얘를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요 안에 세부적인 네모 이런 것들 있죠. 요게 바로 다 반도체 칩이에요. 반도체가 여기 칩이 들어갈 수 있을 판을 만드는 게 바로 웨이퍼다. 웨이퍼. 약간 피자 도우 같이 생겼죠? 자, 이 웨이퍼는 어떻게 만드느냐? 요런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인곳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여러분들 반도체가요. 아마 대다수 분들이 몰랐을 겁니다. 반도체는 모래에서 탄생이 돼요. 모래. 여러분들 모래 어마무시하게 많죠. 깔린 게 모래예요. 그만큼 싸요. 싼데 모래인데 사실 정말 순도가 높은 모래 중에서 얘를 모래 안에 뭐가 있냐면 규소라고 해가지고 실리콘이라는 게 있어요. 실리콘. 이 실리콘만 따로 해가지고 녹여. 일단 녹여가지고 실리콘을 녹이면 쫙 액체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액체를요. 쫙 이렇게 시드를 잠깐 담가가지고 돌리면서 꺼내요. 실리콘을 딱 녹인 액체를 돌리면서 이렇게 꺼내 위로. 그러면은 요 인곳이 돼요. 이렇게. 여기 실리콘을 녹여서 이렇게 둥근 원 기둥 모양으로 쫙 끌어올려요. 끌어올리는 게 바로 인곳이다. 인곳이에요, 인곳. 왜 인곳이느냐? 요 끄트머리가 뾰족해서 송곳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인곳이라고 해요. 자, 요 인곳이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가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요 일단 도화지가 필요해요. 일단 도화지. 도화지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스케치북이라고 생각합시다. 스케치북 모양 딱 네모나게 모양을 만들어야 되죠. 스케치북은. 그죠? 그리고 얇아야 좋죠. 얇아야 좋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얘는 모양을 동그랗게 만들 거예요. 동그랗게 만드는데 얘도 인곳이라는 요 이렇게 기둥처럼 생긴 얘를 다이아몬드 톱을 가지고 싹싹싹싹 슬라이스 치는 거예요. 슬라이스. 싹싹싹싹 슬라이스 쳐요. 이게 인곳을 절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 절단을 해요. 이때 두께가 얇을수록 제조 원가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원기둥 모양의 지름이 클수록 아무래도 한 번에 생산할 수 있을 만한 반도체 칩의 수가 증가하죠. 왜? 보세요. 이렇게. 요 원판의 모양이 클수록 요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 엄청나게 많게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웨이퍼 크기가 크면 클수록 원가는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이 원판이 있어요. 원판이 있는데 요게 잘라낸 만큼 아무래도 여러분들 종이를 만약에 나무를 잘라서 종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르는 면이 깔끔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중간중간 꺼끌꺼끌한 면도 있을 것이고 이게 균일한 두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뭐 하느냐? 표면을 연마시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포질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사포질을. 연마를 시킨다. 표면에 흠결이 있거나 거칠 경우에 아무래도 회로 정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 면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거울처럼 그냥 매끄럽게 만드는 게 바로 연마다. 연마.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웨이퍼 표면을 연마하기. 요게 끝나면 마지막 세척하고요. 검사해가지고 완성된 웨이퍼를 딱 놓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퍼는요. 일단 핵심 재료이자 기본 재료가 돼요. 반도체에 있어서. 자, 그래서 웨이퍼는 뭐가 좋은 거다? 얇고 큰 게 좋은 것이다. 얇고 크게 좋은 것이다. 요것만 일단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만드는 건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나무를 베어가지고 나무를 이제 슬라이스 쳐가지고 종이를 만드는 게 어렵겠어요?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핵심 기업을 투자할 만한 포인트는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산화공정인데요. 자, 이 산화공정은 무엇이느냐? 웨이퍼 표면에다가 산화막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산화막.
왜 산화막을 형성을 하느냐? 자, 우리가 요 이제 일단은 도화지를 얻었어. 딱딱딱 썰어가지고 웨이퍼라는 도화지를 얻었는데 여기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기 일단 먹이 잘 스며들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먼지가 잘 안 앉게 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1차적인 코팅이 들어가줘야 돼요. 1차적인 코팅. 그 1차적인 종이 코팅을 바로 산화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해가 돼요? 즉 여기에 대해서 근본 목적이 뭐느냐? 이 웨이퍼에 불순물이 끼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화막을 깔아주는 게 바로 산화공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화공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봅시다. 자, 산화입니다. 첫 번째, 산화막이 형성된 웨이퍼라는 거예요. 웨이퍼 위에 산화막을 이렇게 쫙 깔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여기에 끼는 거를 막아준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산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건식 산화가 있고요. 두 번째 습식 산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건식 산화는 뭐다? 건식 산화는 기체와 반응시켜가지고 산화막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순수한 산소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산화 성장률이 느리고 두께가 얇은 특징을 가져가요. 습식 산화는 수증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액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산소와 함께 용해도가 큰 수증기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산화 성장률이 빠르고 두께가 두꺼워요. 상대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액체가 기체보다 두껍죠. 두껍고 액체가 기체보다 어느 정도 이 퍼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습식 산화가 좀 더 빠르고 대신 두께는 두꺼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건식 산화가 앞으로 더 많이 쓰일까요? 습식 산화가 더 많이 쓰일까요? 사실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는 수율을 높이는 거예요. 수율을 높이는 게 무엇이다? 불량률을 줄이는 것이다. 불량률. 제가 앞전 강의에서도 얘기해 드렸지만 수율 1%를 높이면 반도체 기업은 1년간 수백억, 수천억의 이득을 본다라 그랬죠. 그래서 수율이 뭐느냐? 만든 반도체에서 정상률이 얼마나 되느냐가 수율이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의 반도체는 좀 더 초나노, 초정밀로 들어가게 되고 그만큼 기술력이 더 어려워지는 단계다. 그래서 속도가 사실 빠른 것보다도 좀 더 정밀하게, 얼마나 좀 더 얇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습식 산화보다는 건식 산화가 더 중요하다. 실제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화막에 이렇게 불순물이 끼는 웨이퍼에 불순물이 끼는 것을 막는 게 산화막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화막을 형성을 딱 시키는 거예요. 열 산화 방식을 가져가게 돼서 고온을 딱 입힙니다. 그래서 마지막 산화막을 검사해서 마무리 짓는 단계가 바로 산화 공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화막은 정리를 하자면 네 가지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웨이퍼에 불순물을 끼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 회로 사이에 이 누설 전류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 나중에 이온을 또 주입을 할 건데 이온 주입할 때 확산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 또 식각을 할 거예요. 나중에 이걸 또 자를 건데 식각에서 웨이퍼를 잘못 깎이지 않게 방지하는 거다. 즉 결국에는 다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웨이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산화막을 까는 것이다. 보호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호막. 세 번째, 포토공정입니다. 포토공정. 자, 포토공정은 제가 예전에 EUV 강의할 때 강조를 했었던 공정이에요. 포토공정이라고도 하고 노광공정이라고도 해요. 자, 요거는 뭐라 그랬냐? 빛을 이용하는 겁니다. 빛을.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이 필름 카메라 찍었을 때 필름을 사진관에 가져가면은 이 필름을 가지고 사진을 인화시켜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랬죠. 그 사진 인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됐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요게 바로 노광공정이죠. 한번 봤던 이미지죠, 여러분들. 뭐다? 빛을 통해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그려넣는 게 노광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조금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맨 밑에가 웨이퍼예요. 웨이퍼. 결국 이 웨이퍼에다가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웨이퍼에다가 사진을 인화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뭘 하느냐?
첫 번째, 산화막을 일단 깔아놨죠. 이거는 보호막. 근데 보호막을 깔아놨기 때문에 웨이퍼에 그림을 그리기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요 위에 또 뭘 까는 거예요? 감광액을 까는 겁니다. 감광액. 감광액은 무엇이느냐? 감광액은 PR이라고도 하는데 요 감광액은 액체 상태에서 빛에 민감한 감광액 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진을 현상하는 것 같이 웨이퍼를 인화지로 만들어주는 공정이에요. 감광액. 그래서 즉 쉽게 말해서 빛에 대한 감도를 높여주는 이 액체를 여기다가 싹 도포를 해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균일하게 얇게 도포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이 감광액을 도포해줬기 때문에 웨이퍼로 빛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놨어요. 그러니까 빛을 쏴줄 건데 빛을 그대로 쏴주면 그냥 그 빛의 모양이 그대로만 받쳐지겠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얘를 사진 모양으로 인화를 시켜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뭘 깔아야 돼요? 필름을 깔아야 돼. 필름. 즉 마스크. 반도체 회로 도면이 그려져 있는 마스크를 딱 대고 여기다가 빛을 쏘아줍니다. 빛을 쏘아주면 요 마스크에 그려져 있는 모양대로 그대로 웨이퍼에 인화가 돼요. 요게 바로 요런 모습입니다. 자, 자외선을 쫙 쏴요. 그러면 요 마스크에 이렇게 회로가 찍찍찍찍찍찍 그려져 있죠. 찍찍찍찍찍 그려져 있으면 요 그려져 있는 설계도를 그대로 통과시켜가지고 웨이퍼 위에다가 그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총괄적으로 봤을 때 이게 노광공정, 즉 포토공정이다. 감광액을 도포를 해서 노광이라 하면 감광액이 코팅된 웨이퍼에다가 노광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이 마스크에 그려져 있는 회로 패턴을 빛을 통과시켜가지고 웨이퍼 위에 패턴을 그리는 거. 현상, 마지막 현상은 뭐다? 웨이퍼에다가 현상액을 쫙 뿌려요. 그러니까 빛을 쏘면 요렇게럼 요 모양 같이 딱 그냥 그려지는 거거든요. 이만큼 그려지면은 요거를 가지고 현상액을 싹 뿌려서 노광된 영역과 노광되지 않은 영역을 선택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양성과 음성이 있어요. 노광된 영역을 제거하는 방식이 있고 노광되지 않은 영역을 제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뭐 딱히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자, 요런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노광이 지금 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반도체는 생산 공정을 미세화할수록 한 장의 웨이퍼에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고 생산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 자, 똑같은 도화지에다가 내가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려보면 똑같이 사람 하나를 그리더라도 내가 진짜 먹물로 칠한 이 붓으로 사람 하나를 그리는 것과 샤프심으로 사람 하나를 그리는 것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샤프심으로 그리면은 사람을 내가 예를 들어 기존에는 먹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사람이 하나 그려질 수 있을 만한 크기에 내가 사람을 4명을 그릴 수가 있네. 야, 그러면은 보다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미세 공정으로 가는 거예요. 미세 공정으로. 오케이? 그래서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광 단계에서 반도체 회로 패턴을 작게 찍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했던 게 바로 EUV다. EUV. EUV는 파장이 짧은 빛을 의미한다. 파장이 짧은 빛. 파장이 짧기 때문에 보다 더 미세하게 세밀하게 현상을 할 수가 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포토 공정에 대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미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포토 공정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그래서 제가 반도체 찐 대장주로 EUV를 강조한 것이다. EUV. 자, 그래서 이 EUV 장비에서 세계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EUV 장비 세계 1위 기업. 장비 하나만 팔아도 2천억의 매출을 내는 기업. 이 장비가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을 지경인 이 기업. 맞습니다. ASML이라는 기업입니다. ASML이라는 기업이 미친 듯이 주가가 그냥 폭등을 하고 있어요. 폭등. 그야말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른 경쟁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주가는 지속적인 우상향을 그려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 EUV 관련한 찐 대장주는 ASML이 맞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단기간 뭐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면,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면은 얘는 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국내 기업으로 3개 기업을 그때 당시 알려드렸었던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강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찐 대장주 강의를 제가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시각공정입니다. 시각공정. 시각공정은 뭐느냐? 자, 쉽게 말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거예요. 깎아낸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요게 웨이퍼인데, 웨이퍼에다가 요렇게 쫄라맨을 그렸어요. 쫄라맨을 그렸으면은 요 쫄라맨 모양만 나는 필요하지, 그 밖에 여백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돼요? 나는 요 모양만 쓸 거예요. 요 회로 모양만 있으면 돼. 그 밖에 여백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요 여백을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시각공정이다. 불필요한 회를 벗겨내는 공정으로 뭐가 있느냐? 건식시각과 마찬가지 습식시각이 있다. 자, 얘도 마찬가지 그림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웨이퍼에다가 산화막 깔고 감광액 깔아가지고 쫙 빛을 쏴가지고 그림을 그렸죠? 그림을 그렸으면 이제 식각으로 제거를 해줘야 돼요. 요렇게럼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제거를. 자, 그래서 앞서 이제 감광액 필요 없었던 감광액도 우리가 딱 없애주고, 요만큼만 깔끔하게 깎아내는 작업이 바로 식각이에요. 식각. 이렇게 포토 공정이 완료된 요거를 식각 공정을 활용해 가지고 밑에, 자, 요 웨이퍼 바깥에 있는 부분들을 다 이쁘게 깎아내는 거예요. 깎아내고 이 맨 위에 뿌려놨었던 감광액도 다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식각, 오케이? 자, 그러니까 식각 공정은 뭐다? 이런 식으로 반도체의 완성을 좌우하는 게 식각 공정이다. 질산을 이용해가지고 웨이퍼에 그려진 회로 패턴 중에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깎아내는 식각 공정은 반도체의 수율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결국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해서 초미의 관심사는 수율을 1%라도 올리는 거다. 수율로 이어지는 공정이기 때문에 포토 공정뿐만 아니라 요 식각 공정 역시도 중요하다. 오케이. 자, 그래서 습식 식각과 건식 식각이 있는데, 습식 식각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용액이랑 접촉하게 해가지고요, 감광액이 없는 부분만 깎아내는 방식인데, 얘는 속도가 빨라요. 근데 미세 패턴 가공이 어렵죠. 왜? 아무래도 액체이다 보니까, 습식이다 보니까 요게 어마무시하게 미세하게 깎아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어렵다. 비용은 대신 싸다. 자, 반대로 건식 식각은 가스를 주입해서 깎아내는 거예요. 가스, 플라즈마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건데, 자, 속도는 느리고 비용은 비싸지만 뭐에 용이하다? 미세 패턴 가공에 용이하다. 그러니까 습식 식각과 건식 식각에서 앞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된 식각이 뭘까요? 맞습니다. 식각이겠습니다. 식각. 결국에는 뭐 속도가 느리든 빠르든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게 얼마나 미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느냐. 속도가 오래 걸려도 괜찮다. 수율만 높일 수 있다면. 그러니까 건식 식각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건식 식각으로 얼마나 요 균일하게 깎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기술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 세계적으로 요 식각 관련해서 식각 세계 장비 1위 기업이 누굴까요? 식각에서 전 세계 1위 기업이 누굴까요? 질문. 맞습니다. 램 리서치라는 기업입니다. 램 리서치. 얘가 전 세계 식각 관련한 1위 기업이 1위 기업. 그러니까 자, 주봉으로 보시면 어때요? 주가 흐름이 큰 상승을 보여줬다가 최근에 단기 박스권 횡보를 보여주고 있죠. 아하. 그러니까 야, 얘가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 좀 내려오면은 좀 살 수는 있겠다. 앞으로 좀 더 장기적인 우상향을 좀 전망을 해봤을 때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방막 공정입니다. 방막 공정. 자, 방막. 얇은 막이라는 거예요. 얇은 막을 이제 뭘 하느냐. 방막 공정이라고도 하고 증착 공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요게 쉽게 말해서 뭘 하는 거냐. 불순물을 다시 투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불순물을 투입을 시켜줘. 왜? 정기적인 특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 웨이퍼는요, 정기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결국 써먹으려면 중간에 전기가 통해야 되는 이제 성질을 가져야 되는데 정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성질을 요 웨이퍼에다가 입히는 과정이 바로 방막 공정이다. 자, 그림을 또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자, 웨이퍼가 있고 산화막이 있죠. 지금 식각까지 했어요. 식각까지 했으면 여기 이제 빈 공간에다가 임플란트라고 해가지고 방막을 입힐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요 임플란트 공간으로 인해서 방막을 쏴줍니다. 예. 불순물을 주입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불순물을 주입을 시켜줘. 그래서 여기 이제 보라색 막이 얇게 형성이 되죠. 요게 이제 정기적인 특성을 갖게 하는 얇은 막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반도체를 단면으로 보면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증착을 통해 여러 층을 쌓아 올려서 반도체 회로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아까 요 막을 쌓아 올려 가지고 자, 요게 사실 방막 공정, 증착 공정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뭐냐? 방막하고 다시 산화하고 다시 포토하고 다시 식각한다. 즉 반도체 요 웨이퍼를 하나를 만들었으면은 그 위에 또 산화, 포토, 식각 해가지고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층층층층층층. 약간 샌드위치 쌓듯이 층층층층층층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중요한 게 얼마나 균일하게 쌓아 올릴 수 있느냐, 얼마나 얇게 쌓아 올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방막이란 기계 가공으로는 불가능한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얇은 막이 얇은 막. 전기가 통하는 물질과 절연체를 쌓고 깎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쌓고 깎고 쌓고 깎고. 내가 샌드위치를 요 딱 네모난 모양으로 이쁘게 만들고 싶으면 일단은 야채 쌓고 햄 쌓고 삐져나온 부분 자르고 그 다음에 햄 쌓고 또 치즈 쌓고 또 삐져나온 부분 자르고 이런 과정이 방막 공정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막 공정과 같이 동시에 회로의 배선을 만드는 공정이 같이 나온다. 그래서 종류는 3개가 있어요. 3개. 방막 공정 종류는 3개. 일단 물리적으로 하는 거, 두 번째 화학적으로 하는 거, 세 번째는 원자층으로 하는 거. 이게 앞 글자를 따가지고 물리적은 PVD, 화학적은 CVD, 원자층은 AVD 이렇게 나옵니다. ALD. 자, 그래서 일단은 PVD는요, 물리적인 기상 증착법이에요. 가열해가지고 웨이퍼에 증착시키거나 플라즈마로 증착 물질을 떼어내가지고 웨이퍼에 증착하는 방법인데요. 그냥 일단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화학적 기상 증착법. 화학적으로 기화를 해가지고 가열 및 반응물들을 통해 웨이퍼 위에 증착하는 방법. 요런 게 있구나. 그냥 알고만 가세요. 여러분들이 뭐 이쪽 반도체 전문가일 거 아니니까. 그 다음 마지막 원자층 증착법. 원자 하나의 얇은 층을 증착시키는 방법. 자, 제가 갑자기 강조하기 시작했죠. 얇은 층이에요. 얇은 층. 제가 아까 말했어요. 얼마나 얇게 균일하게 쌓아 올리느냐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 기술력을 누가 갖고 있다? 원자층 증착법, 즉 ALD가 갖고 있다. ALD가. 그러니까 증착 공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ALD가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방막 중에서는 ALD가 제일 중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 ALD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반도체 장비의 탈일본화에 따라 가장 수혜가 되는 분야는 LPCVD랑 ALD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ALD 시장이 요렇게나 커지는 거예요. 요렇게나. 오케이. 자, 그래서 각각의 이 공정에 따라서 방식에 따른 장단점을 구분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물리적 PVD는요. 저온 공정이고 안정적이다. 단점은 방막 접합성이 좋지 못하고 고가다. 자, CVD는요. 방막 품질 및 도포성이 우수하고 저렴하다. 접합성이 좋다. 근데 단점으로는 고온 공정이다. 두께 조절이 어렵다. 오염 정도가 높다. 오염 정도가 높으면 수율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ALD가 제일 좋아요. 장점 뭐야? 도포성도 우수해. 두께 조절도 쉬워. 불순물 오염 정도도 낮아.
아이고 제일 좋네. 하지만 속도가 좀 느려.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기술력이 부각이 될 거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ALD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증착에서는 뭐다? ALD가 중요하다. ALD가 중요하다. ALD가 중요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배선공정입니다. 배선공정. 금속 배선공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엇이느냐? 우리가 일단 요 방막공정을 통해서 웨이퍼에다가 정기적인 특성을 입혔죠. 정기적인 특성을 입혔으면은 다른 데에다가 예를 들어 우리가 컴퓨터를 가동을 시킬 때 전원을 꼽고 나서 여기다가 전기를 흘려줘야지만이 얘가 반도체가 작동을 하면서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 정기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금속 선을 깔아줘야 돼요. 선을 깔아줘야 돼. 그게 바로 배선 공정이다. 회로 패턴에 따라 금속 선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소자들을 작동시키고 각각의 신호가 섞이지 않고 잘 전달되도록 선을 연결하는 공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방막으로 쫙 깔아놨던 부분을 요 위에다가 금속 배선을 입힌다. 그래서 배선 공정이란 방막 공정을 통해 전도체를 쌓아 올려 반도체 안에 전기가 통하는 길인 배선을 만드는 과정이다. 배선을 만드는 과정이다. 아하. 그래서 요 배선에 사용되는 물질에는 6개의 고려사항이 있는데 어려우니까 그냥 패스하세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요걸 통과한 물질이 뭔데? 물질은 대표적으로 알루미늄, 구리, 텅스텐, 티타늄. 요 중에서도 많이 쓰이는 게 맨 위에 알루미늄과 구리를 많이 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반도체가 많이 수요가 많아질수록 알루미늄에 대한 수요, 구리에 대한 수요도 많아질 수 있다. 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알루미늄과 구리에 대한 장단점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알루미늄보다는 구리를 좀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구리를 좀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알루미늄 배선 공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구리 배선 공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 사실 요거는 그렇게까지 막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반도체 안에도 결국에는 구리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구나. 그래서 구리 가격을 자꾸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웨이퍼 만들었고, 여기다가 이제 선까지 깔았어요. 이게 여러분들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중에서 우리가 전공정까지 끝낸 거예요. 전공정까지. 전공정까지만 하면 일단 반도체가 나와요. 근데 요거를 후공정 뭘 하느냐? 검사하고 포장하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다시피 반도체 칩이 나와요.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배선 공정까지가 뭐라고요? 전공정이다. 그 다음 이제 후공정으로 들어갈 거예요. 테스트 공정, 즉 EDS 공정입니다. 요거는 뭘 하는 것이냐? 불량품을 검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 수율이라 그랬죠. 반도체를 내가 만들었어. 근데 이 중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반도체가 있을 수 있고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반도체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불량품들을 빼야죠. 검사해서 빼야죠. 그죠? 그런 작업이 바로 테스트 공정입니다. 자, 이 공정의 목적이 바로 뭐느냐? 불량 제품의 유통을 막아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자, 이 패키징 공정이 불량 칩에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해서, 그러니까 다음 단계의 불량 칩을 넘기지 않는 거예요. 테스트 공정에서 걸을 건 거르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키는 공정 순서가 바로 이 테스트 공정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수율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 테스트 검사예요. 수율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중요해요. 후공정은 다 중요합니다,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수율이요, 여러분들 90% 이상이 되면은 반도체 업계에서는 골든 수율이라고 해가지고 90% 이상을 거의 목적으로 둬요. 그리고 90%가 안 되는 수율이 나온다면 1%라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테스트는 웨이퍼 테스트 단계가 있고 패키징 테스트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웨이퍼가 딱 나왔을 때 바로 테스트하는 게 웨이퍼 테스트고, 그 다음에 또 패키징한 다음에 또 다시 또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는 2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 일단 체크를 하시고요.
자, 왜 웨이퍼 테스트 이후에 패키징 테스트를 하지 않고 마지막 패키징 테스트 한 번에 이거를 하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왜 이거 굳이 두 개를 구분지어서 하는 거예요? 번거롭게. 웨이퍼 상에서 불량품을 확인하지 않으면 뒤에 이어질 패키징 공정에서 불량품이 같이 패키징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손실, 비용적인 손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앞에 테스트하고 뒤에 마지막에 최종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리얼 라스트 마지막 패키징입니다. 패키징. 우리가 검사해가지고 이제 걸을 거 거르고 다 걸렀어요. 이제 진짜 깔끔하게 웨이퍼가 딱 나왔어. 어떻게? 요렇게 나왔어. 요렇게 나왔어요. 자, 요거를 가지고 뭐 하느냐? 자, 하나 웨이퍼에 반도체 칩이 엄청 많죠? 요거를 다 잘라요. 낱개로 다 잘라. 웨이퍼를 절단을 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톱으로 각각 절단을 해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다시 칩 접착을 해요. 다 순서 한번 볼게요. 웨이퍼를 첫 번째 절단을 한다. 자, 하나하나 낱개 절단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부착을 해요. 이렇게 절단한 칩을 가지고 정기적인 신호를 연결시키는 기판. 그러니까 초록색 기판 있죠? 제가 이제 PCB 강의할 때 얘기를 했던 초록색 기판에다가 요거 이제 잘라놓은 반도체 칩을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붙인 다음에 연결을 시키죠. 붙인 다음에 요거 이제 기판과 칩을 연결을 시킨다. 그 다음 몰딩이라는 건데 요거는 결국에는 반도체 요거 칩 부착시킨 거를 보호시켜주는 거예요. 보호시켜준다. 포장이라는 거, 포장.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포장까지 끝났으면은 패키징 테스트해서 최종 마지막 완성 단계까지 가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패키징이 완료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봤었던 이런 반도체 칩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은 끝난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파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되는 게 거의 한 2달 정도 걸린다 그래요. 8대 공정 쫙 해가지고 결국 반도체 이런 칩을 만드는 게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반도체 칩을 내가 보기는 봤는데 여기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 아마 모르셨던 분들은 이런 거였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요거를 왜 안 거예요? 결국 이거를 왜 공부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무엇이고 이 중에서도 핵심 공정에서 관련된 기업은 뭐가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제 강조를 했던 건 뭐였어요? 첫 번째 포토 공정이었다. 포토 공정. 자, 포토 공정은 일단은 미세 공정에서 가장 필요한 핵심 기술이 여기 포토 공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EUV 별표 3개예요. 빵빵빵. 찐 대장이 이 포토 공정 쪽에서 나온다. 그다음 자,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요거 하나 구조 알려드렸죠. EUV 끝났어. EUV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자, 메모장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DDR5 그 다음에 3D NAND 그 다음에 EUV 요 세 개에 대한 이제 기술 혁신에 따른 핵심 공정은 무엇이느냐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DDR5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 아까 EUV는 포토 공정이었다. 그 다음 DDR5는요. DDR5는 제가 DDR5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자, 이 반도체 사양과 칩 사이즈가 변화하기 때문에 후공정이 변할 것이다. 후공정에 대한 장비를 새로운 장비로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후공정이 중요하다. 테스트, 패키징. 그 다음 3D 낸드는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반도체 4부 강의 때 해드릴게요. 3D 낸드는. 자, 3D 낸드는 결국에는요. 이 낸드를 층층 쌓아 올리는 거예요. 층층 쌓아 올리는 거다. 자, 쌓아 올릴 때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얇게 잘 균일하게 쌓아 올릴 수 있느냐. 플러스 삐져나온 부분을 얼마나 잘 세밀하게 깎아낼 수 있느냐. 결국 뭐가 중요하다? 식각 공정과 증착 공정이 중요하다. 자, 근데 식각에서는 또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식각에서는 건식 식각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증착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ALD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왜 얘가 중요하냐면 일단 기존 낸드보다 3D 낸드가 증착 공정 스텝 수가 무려 60%가 늘어나고요. 식각 공정 스텝 수는 40%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기 애들이 수혜를 받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많고 많은 8대 공정 중에서 결국 중요한 게 포토 공정. 이거는 별표 3개. 요거 별표 3개. 그 다음에 시각 공정 중요하고 증착 공정 중요해요. 그 다음에 후공정까지 중요하다. 그러니까 8대 공정을 왜 공부한 거다? 요렇기 때문에 많고 많은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내가 선별하려고 공부를 한 것이다. 오케이? 이해됐죠?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핵심 기업들은 또 누가 있는지를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후공정. 후공정은 테스트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패키징이 있다 그랬어요. 자,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후공정 기업입니다. 요건 이제 거의 장비 업체예요. 장비 업체. 자, 패키징 단계의 기업들, 그 다음에 마지막 검사 테스트 때의 기업들. 자,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강조할 수 있을 만한 거는 OSAT, 얘네들이 들어간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여기에서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 공급 라인을 좀 더 확보해둔 기업들이 앞서 나갈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 네페스. 대표적으로 누구? 테스나.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뭐예요? 상반기 때부터 계속, 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했었죠. 테스트는 나야 나. 오케이, 테스나. 자, 패키징은 네페스. 이름부터가 아주 그냥 대장주 면모를 띠고 있다. 자, 네페스는 또 분할해서 나온 네페스 아크까지는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네페스보다는 네페스 아크가 좀 더 두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식각 공정입니다. 여기에서는 건식 식각을 중요하게 보라 그랬어요. 자, 건식 식각 세계 1위 기업 누구? 아까 말했죠. 건식 식각 세계 1위 기업. 건식 식각의 세계 1위 기업. 건식 식각의 세계 1위 기업. 램 리서치. 자, 근데 국내에서도 기업이 있어요. 보시면 전공정 기업 중에서 자, 식각 쪽으로 봅시다. 식각. 자, 건식 식각 영어로 드라이 에처. 유일한 기업 뭡니까? 우리나라의 APTC. 오케이. APTC. 그다음 세 번째. APTC도 이제 장비니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건식 식각 관련한 이제 가스를 만드는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3개가 있어요. SK 머티리얼즈, 워닝 머티리얼즈, 후성. 근데 얘네는 이제 아무래도 경쟁 구도가 잡혀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하나 업체가 유일하게 있는 APTC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APTC 한번 볼게요. APTC 차트 흐름과 재무제표 흐름 보겠습니다. 일단 재무제표 먼저. 자, PER 12개월 기준 PER이 7배 조금 넘네요. 그렇게 사실 비싼 건 아니에요. PBR은 조금 비쌀 수는 있지만 반도체 기업 중에서 이 정도 PER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업종 PER 대비 엄청 싸죠. 자, 영업이익 작년 대비 올해, 내후년까지 쭉쭉쭉쭉 성장할 전망치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투자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케이? 그 다음 차트를 볼게요.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장기적으로. 주봉상 볼게요. 저점과 저점을 쫙 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점과 저점을 이었더니 요런 추세가 잡히네요. 자, 추세 하단선까지 내려온다면 땡큐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땡큐. 2만원대 초반에 잡으면 땡큐일 것 같습니다. 자, 고점과 고점을 쫙 이었을 때 요런 추세가 나오죠. 그래서 추세 상단선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매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추세만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가져가도 된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페스랑 테스나도 볼게요. 사실 어제 영상에서도 알려드리긴 했는데, 자, 네페스도 여러분들 주봉 보시면 저점과 저점을 이어보세요. 자, 요렇게 흐름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주봉의 하단 부분에 좀 걸려있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슬슬 다시금 공략해볼 만 하겠네. 추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쭉 끌어보면은 여기 상단 부분에 살짝 걸렸었고 다시 한번 상단 부분까지는 갈 수 있을 만한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 네페스 아크. 자, 네페스 아크도 주봉상 저점과 저점을 여러분들 이으세요. 이었을 때 최근에는 살짝 좀 올랐네.
지금 잡기보다는 좀 눌리면 잡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오케이? 추세 그대로 끄었을 때 1차적으로는 한 5만 5천 원, 5만 2천 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좀 노려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테스나도 주봉상 저점과 저점을 쫙 이어보세요. 이 선을 그대로 고점과 고점을 그대로 갖다 대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이제 또 추세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신규 매수하기 조금 깔깔없겠는걸. 조금 내려와주면 5만 원대 이하에서 잡아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매도는 한 6만 원 이상 단기적으로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잡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아까 증착 공정에서는 ALD. 자, ALD 관련된 기업들도 많습니다. 몇몇이 있냐면 보세요. 여기 3개가 있습니다. 증착 쪽에서 ALD, 원익 IPS, 유진테크, 주성엔지니어링 3개가 있어요. 뭐다? 원익 IPS, 그 다음에 유진테크, 그 다음에 누구다? 주성엔지니어링. 요거 증착 시각은요, 나중에 제가 반도체 4부 강의 3D 낸드 강의할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기업 분석 해드릴게요. 기업 분석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얘는 차트론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UV죠, EUV. 포토공정에서는 EUV다. 자, EUV에서는 제가 탑3 얘기를 해드렸죠. EUV. 여기서도 나와요. 포토공정. 블랭크 마스크랑 펠리클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블랭크 마스크랑 펠리클이 중요하다. 그래서 SNS 텍, FST 플러스 여기에 보시면 진공 펌프를 만들 수 있을 만한 LOT 베큐um. 요거 3개 보셔라. SNS 텍, 그다음에 FST, 그다음에 LOT 베큐um까지. 그래서 우리가 8대 공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더니 요런 기업들이 좀 더 다른 애들보다는 좀 더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반도체 하나를 잡더라도 웬만하면 이런 애들을 잡는 게 미래, 조금 지금은 모르겠지만 점점 더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이런 애들이 더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많고 많은 기업 중에 나는 왜 똑같은 반도체를 잡았는데 쟤는 올라가고 나는 왜 안 올라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제대로 공부를 해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고, 이거는 반도체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되는 중요한 핵심 공정이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는 제가 전공정, 후공정 관련한 장비 업체들 먼저 보여드렸고요. 장비 업체들이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해서 신규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공부할 때 소부장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부장. 소부장이 뭐예요? 소재, 부품, 장비. 요거를 쉽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커피 가게를 창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커피 가게 처음에 자리를 잡으려면은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커피 기계가 있어야 돼. 커피 기계. 커피 머신기가 있어야 돼. 이게 사실 가격도 제일 비싸고 커피 머신기가 없으면 커피를 못 만들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돈을 쓰게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커피 머신기, 이게 장비예요, 장비. 두 번째, 소재. 소재는 뭘까요? 커피 원두예요, 원두. 원두가 있어야 커피를 또 뽑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다만 계속 꾸준히 써요. 꾸준히 쓰기 때문에 힘이 그렇게 강하진 않더라도 우상향은 가능하다. 세 번째, 부품입니다. 부품은 뭘까요? 자, 우리가 커피 머신기 밑에 이렇게 뭐 덜그덕 하는, 제가 커피를 안 만들어 봐서 모르겠어요. 뭐 덜그덕 하는 부품이나 아니면 그 밑에 들어가는 잔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그만한 부품들을 우리가 이제 부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일시적인 소모성이 있는 애들이긴 하지만 소재보다는 그렇게까지 소모성이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이클상 장비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부품이 움직이고 마지막에 소재가 움직여요. 힘은 장비가 가장 커요. 다만 꾸준함은 소재 쪽에 있어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장비를 먼저 집중을 하고 장비를 잡았다면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겼을 때는 소재 쪽도 같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소재를 봤을 때 여러분들 요 소재에서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를 일단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정 소재 글로벌 밸류 체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후공정 관련 소재 밸류 체인이에요. 예. 요건 제가 또 영상 편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좀 더 여러분들이 이 글씨가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그때는 좀 더 크게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은 반도체 3부 강의로서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한 강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진행하지 않았던 게 3D 낸드에 대한 강의를 안 했어요. 요거는 나중에 반도체 4부 강의 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EUV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DDR5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의 반도체 8대 공정까지 공부를 하시면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야, 쟤는 무슨 반도체 척척 박사야?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도체 하나를 투자를 하더라도 제대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현명한 투자자가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사실 뭐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주식 전문가입니다. 주식에 필요한, 우리가 투자에 필요한 정보, 개념, 지식 이런 부분들을 물론 어려운 내용이겠지만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좀 더 재밌게 핵심만 콕콕콕 집어들여서 강의하는 주식의 쪽집게 강사 부자TV의 이수빈 대표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셨던 분들 끝까지 일단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겠고, 분명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꾹꾹꾹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또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들였던 시간과 노력이 많죠. 여러분들도 저에게 딱 5초, 10초만 쓰셔서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는요, 제가 또 이렇게 하나씩 또 쭉쭉쭉쭉 보면서 수익의 기운이 그냥 듬뿍 담겨있는 하트를 그냥 뿅뿅뿅뿅 이렇게 다 달아드려요. 하트를 뿅뿅뿅뿅 달아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양질의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여러분들의 행복한 부자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수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뵙겠습니다. 뿅.